친아들이 천연두에 걸려서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여자는 슬퍼하지 않았어요. 아들 병문안 대신 다음 황제 후보를 찾아다녔습니다. 나라가 전쟁 중이었는데 국방비를 빼돌려서 자기 별장을 짓게 했어요. 그 돈이 얼마였냐면 당시 돈으로 3천만 냥이었습니다. 덕분에 청나라 군함은 기름이 없어서 시동이 안 걸렸고 대포는 화약이 없어서 쏠 수가 없었어요. 결국 일본한테 처참하게 졌습니다. 개혁하려는 황제를 가둬버리고 자기가 또 권력을 잡았어요. 이 여자가 47년 동안 청나라를 쥐락펴락했습니다. 청나라를 완전히 말아먹은 희대의 악녀 서태후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서태후가 누구인지 알려면 먼저 청나라 상황을 알아야 해요. 1차, 2차 아편전쟁을 거치면서 청나라는 완전히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서양 열강한테 문호를 강제로 개방당하고 영토를 빼앗기고 배상금을 물어야 했어요. 이빨 다 빠진 호랑이 신세였죠. 이 상황에서 청나라 9대 황제 한풍제가 있었는데 이 황제한테 3명의 부인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부인은 황제가 되기 전에 죽었고 두 번째 부인이 동태후, 세 번째 부인이 서태후였어요. 동태후, 서태후라는 이름이 왜 붙었냐면 궁궐에서 사는 위치 때문이에요. 동태후는 동쪽에서 살았고 서태후는 서쪽에서 살았습니다. 둘 다 태후라는 호칭을 받았는데 차이가 있었어요. 동태후는 정실 부인이었지만 아들을 낳지 못했고 서태후는 첩이었지만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 아들이 바로 다음 황제가 되는 동치제예요. 서태후가 권력을 잡을 수 있었던 건 순전히 아들 덕분이었습니다. 한풍제가 2차 아편전쟁이 끝난 지 1년도 안 돼서 스트레스로 죽어버려요. 그러면서 재미있는 유언을 남겼습니다. 서태후는 권력욕이 너무 강하니까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처형시켜도 된다고요. 남편이 죽기 전에 아내를 죽여도 된다고 유언을 남긴 거예요. 그만큼 서태후의 성격이 어땠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죠. 한풍제가 죽고 어린 동치제가 황제가 됩니다. 당연히 어린애가 나라를 다스릴 수는 없으니까 수렴청정이 시작돼요. 동태후와 서태후가 함께 나라를 다스리는 건데 실제로는 서태후 혼자 다 해먹었습니다. 왜냐면 동태후는 글을 읽을 줄 몰랐거든요. 성격도 온순하고 권력욕도 없었어요. 서태후가 어린 황제 머리 위에서 나라를 흔들기 시작한 겁니다. 서태후는 죽은 남편의 배다른 동생인 공친왕과 손을 잡았어요. 둘이 힘을 합쳐서 청나라를 쥐락펴락했습니다. 이때 청나라가 완전히 망하지 않으려면 뭔가 해야 했어요. 1차, 2차 아편전쟁으로 자신들이 이빨 다 빠진 호랑이라는 걸 깨달았거든요. 그래서 시작한 게 양무운동입니다. 서양의 군사기술을 도입하자는 거였어요. 양무운동이 뭐냐면 쉽게 말해서 서양의 무기와 기술만 가져오자는 거예요. 정치제도나 사상은 그대로 두고요. 청나라의 낡은 체제는 유지하면서 겉으로만 근대화하겠다는 거였죠. 그래도 효과는 있었습니다. 독일에서 최신 군함 기술과 부품을 들여와서 북양함대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1888년에 총 78척 8만 톤 규모의 함대가 완성됐습니다. 그런데 이 사이에 서태후의 친아들 동치제가 천연두에 걸려요. 1874년의 일입니다. 기록에 따르면 서태후는 아들이 천연두에 걸렸다는 사실을 알고도 전혀 슬퍼하지 않았어요. 병문안도 안 가고 바로 다음 황제 후보를 찾아다녔습니다. 권력에 환장한 게 분명해 보이죠. 결국 동치제가 19살에 죽어버려요. 서태후는 자기 친아들이 죽자마자 먼 조카이자 자기 여동생의 아들인 광서제를 데려와서 황제로 앉혀요. 당연히 허수아비로 쓰려고요. 또 수렴청정을 하겠다는 거였죠. 어린 황제를 앉혀놓고 자기가 실권을 잡는 패턴이 반복된 겁니다. 심지어 1884년에는 초반에 같이 손잡았던 공친왕까지 쳐내버려요. 혼자 다 해먹으려고요. 1889년이 되면 광서제가 20살 성인이 됩니다. 성인이 되면 수렴청정을 할 명분이 없어져요. 서태후는 잠시 정치에서 물러나야 했어요. 근데 완전히 물러난 건 아니었습니다. 광서제가 함부로 못하도록 주변을 철저히 감시하고 있었어요. 그래도 일단은 광서제가 직접 통치를 시작했습니다. 양무운동으로 북양함대가 강력해지고 있었어요. 당시 아시아 최강 수준이었습니다. 광서제와 북양 대신 이홍장은 자신감이 있었어요. 일본이 조선을 노리고 있었는데 막을 수 있을 거라고 봤습니다. 그런데 아줌마가 또 일을 저질러요.
서태후가 정치에서 잠시 물러나 있으니까 심심했는지 별장을 짓고 싶어 했어요. 이화원이라는 곳을 어마어마한 크기로 확장시키라고 명령합니다. 문제는 돈이 없었다는 거예요. 청나라가 있는 돈 없는 돈 다 끌어모아서 국방비에 쓰고 있었거든요. 그러자 서태후가 뭘 했냐면 국방비를 빼돌려서 이화원 공사비로 썼어요. 결과가 어땠냐면 청나라 군함은 기름이 없어서 시동이 안 걸렸어요. 대포를 쏘려고 해도 화약이 없어서 대포알만 덩그러니 있었습니다. 아시아 최강이라던 북양 함대가 껍데기만 남은 거예요. 1894년 청일전쟁이 터졌는데 당연히 일본한테 처참하게 졌습니다. 시모노세키 조약으로 대만과 요동반도를 내줘야 했고 조선에 대한 영향력도 완전히 잃었어요. 청일전쟁에서 지고 나니까 청나라 안에서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해요. 양무운동으로는 안 된다. 아예 정치 제도까지 바꿔야 한다고요. 이게 변법자강 운동입니다. 강유희라는 사람이 광서제한테 계속 속삭이고 있었어요. 일본처럼 국회를 만들고 헌법을 제정하고 과거 제도를 폐지하고 서양식 학교를 세우자는 내용이었습니다. 광서제는 마음먹고 개혁을 추진해요. 1898년에 서태후파 수구 세력 정치인들을 대거 내쫓고 개혁 조치들을 발표합니다. 이게 무술변법이에요. 103일 동안 엄청난 개혁안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근데 문제가 있었어요. 서태후와 수구 세력들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잖아요. 광서제는 당시 청나라 군대를 거의 통솔하고 있던 원세계한테 연락을 합니다. 군대로 서태후를 포위하고 수구 세력을 제거해달라고요. 근데 원세계는 세상 물정을 너무 잘 아는 사람이었어요. 광서제한테 오더를 받기 전부터 이미 서태후와 연락하고 있었습니다. 원세계는 오히려 군대를 일으켜서 광서제를 잡아버렸어요. 광서제 측근들은 체포당해서 처형됐고 광서제 본인은 감금당했어요. 개혁은 103일 만에 끝났습니다. 친아들 천연두 걸려서 죽어가는데도 쳐내버리고 먼 조카 광서제까지 가둬버린 서태후가 다시 권력을 잡았어요. 그리고 광서제 친형의 어린 아들을 황제로 앉히려고 했습니다. 또 어린 황제 앉혀놓고 수렴청정하겠다는 거죠. 근데 당시 서양 열강들이 광서제를 원상 복구시키라고 압박하고 있었어요. 서태후도 무시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서태후 편을 들어준 게 있었어요. 바로 의화단이었습니다. 의화단은 서양 세력을 몰아내자는 반외세 운동인데 서태후가 이걸 이용했어요. 이후 의화단 사건으로 청나라는 더 엉망이 됩니다. 서태후는 1861년부터 1908년까지 무려 47년간 청나라의 실권을 쥐고 있었어요. 그 사이에 청나라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양무운동도 변법자강 운동도 다 실패했고 서양 열강과 일본한테 영토를 빼앗기고 배상금을 물어야 했어요. 권력의 환장에서 국방비를 빼돌리고 개혁을 막고 자기 아들까지 쳐냈던 여자. 청나라 멸망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가 바로 이 사람이었습니다.